자, 이준석 후보는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에이핑크의 노노노가 아니라 이준석의 노노노라고 잡아봤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뭐가 없나 살펴봤더니요, 3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무실이었고요. 그리고 지원 차량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단 한 건의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요, 과거에는 택시 면허를 취득해서 택시 운전사로 변신한 적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잠시 보실까요? 자체 산업 환경에 있어서 사실 부산업 중에 가장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권 항상 어떻게 하면 신산업을 육성할지에 대해서 적어도 상계동은 제가 후보일 때 새로운 곳을 기회가 가지고 응원해 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사실 저것도 당대표 선거도 선거인데 선거를 치르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사무실과 이동 차량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차량 논쟁이 한번 벌어졌죠. 네. 스포츠카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전기차, 화물차가 돼야 된다. 그랬더니 네. 저는 전기차를 주문했습니다. 네. 전기차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문했는데 이준석 후보를 길에서 만나면 뭘 타고 있냐면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아하. 채널A 방송에서 제가 만날 때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녀요. 이 요즘에 법안이 바뀌어서 이제 헬멧을 써야 됩니다. 헬멧 쓰고 타겠죠. 법을 지키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삶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삶의 모습을 잘 알고 네. 거기에 맞는 정당 정치의 정책을 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네. 10,000원, 20,000원 후원금으로 가는 것 같고 저는 경륜이 있는 중진 후보들이 지금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주호영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원내 경험이 없는 당대표가 말이 되느냐? 그게 조금 있으면 윤석열 전 총장 모셔오신다는 거잖아요. 네. 원내 경험 없는 대선 주자를 내세우려고 하는 분이 당대표는 원내 경험이 있어야 되고 대선 주자가 11월에 이제 본선 주자가 되면 당권 다 넘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원내 경험이 없는 대선 주자는 되느냐 이거예요. 네.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길 말을 막 지금 급하니까 던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륜이라 하면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이 젊은 어찌 보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선 저는 경륜이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점점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경륜은 경륜대로 조금 더 멋진 가치, 진가를 발휘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 능력 따로, 경륜 따로 뭐 이렇게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은. 경륜이 능력에 포함되죠. 아, 그래요? 사실은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기로는 굉장히 특출한 것들 우리가 증명돼 있고 말씀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다른 주자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경륜 얘기예요. 경륜 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중진들을 다 이끌어야 하는 자리가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진들이 계속 거부감을 가지면 대선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를 계속 낮춰야 해요. 대중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과 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공통체 의식 그리고 우리가 대표하는 우리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그것이 대선에 연결됐을 때 돌파력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중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무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개인 플레이를 자꾸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능력의 한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경우로 우려해가지고 중진들이 경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불식시켜야지 중진들의 거부감을 불식시켜야지 대표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 여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야당 당대표 선거 후보를 지금 진보 진영 패널에서 칭찬을 해주시고 네. 보수 진영 패널께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우려를 얘기하는 거고 전 지금도 박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기대가 큽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만 제가 그렇죠, 한정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달 11일 선출될 국민의힘 당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차기 대통령 선거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윤석열 총장 부인에 대한 공격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총장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그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일 뿐. 최근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의혹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었죠. 이런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요, 윤 전 총장에게 들으신 것처럼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라고 한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들어보니까요, 삼국지에서 이 제갈공명이 조자룡에게 어려울 때 꺼내보라면서 건넸다던 비단 주머니 3개가 떠오릅니다. 자, 이 후보가 준비한 비책 3개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3개,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상이 가능할까요? 예상이 가능하고 본인 스스로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표현했던 이야기가 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부인에 대해서 이 공격을 했었을 때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웠을 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제 요 정도가 하나의 그 주문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참 이 재밌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제갈공명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서 예. 저절로.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정도를 조자룡으로 한 급 낮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비단 주머니, 복 주머니, 꾀 주머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꾀 주머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꾀 주머니 두 개를 갖고 또 논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장모든 처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젊은 후보로서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구태 정치처럼 그걸 덮고 깨로 그다음에 이 임기응변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그러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격렬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또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또 우리한테 던져주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